저희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융합학번 이동욱, 융합학번 홍재영, 20학번 김희성입니다. 네, 저희도 모두 1번고 출신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입학하였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파릇파릇한 20학번 새내기다 만큼 좀 더 최신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생기부를 좀 살펴볼까요? 저희 일단 출결부터 보면은 저희가 놀랍게도 3명이 전부 다 개근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이제 수상 경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상 경력 칸에 상을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타신 대회나 나가신 대회나 이제 수상 받은 상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 개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대회는 전공 연계 심화 연구 프로젝트 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명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탐구했는데요. 막 이상적인 공면, 막 그런 공면상에서 한 지점에서 광원이 있을 때 이 지점의 빛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해가지고 열심히 탐구해서 다른 보고서랑 연계해가지고 내서 금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저도 많은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시대회 같은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각자 학생들이 만든 자율동아리 1년 동안의 활동을 발표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아서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활동을 종합해서 발표를 해서 상을 탄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라고 하면은 약간 주제 탐구 대회 이런 대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제도 저희가 되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팀원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꾸미고 또 거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에서 말할 거리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에 상을 하나 넣을 걸 추천드린다면 저는 주제 탐구 대회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말해보겠습니다. 자, 재영이는 진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는 3년 내내 비슷해요. 1, 2학년 때는 게임 프로그래머였고 3학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공계열을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외고를 이제 가려고 진학 준비를 했었는데 탐구 영역을 보니까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보다는 이과가 내 쪽에 맞는 것 같다 해서 1학년 때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그냥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프로그래머 썼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진로 고민하다 보니까 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할 때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고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게임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약간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제 그 진로를 입학사정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재영이와 반대로 이제 3년 내내 꿈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는 이제 전화기라고 하죠. 전자, 화공, 기계 이쪽이 이제 역시 취업이 좋다고 유명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학자로 적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졸업을 다시 잘 하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AI 멋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제 AI 개발자를 적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어 보니까 AI는 좀 힘들겠다.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뭐 공유 플랫폼 이런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AI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적은 게 있는 그대로 통신망을 이용한 AI 공유 플랫폼 개발자로 적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제 이해하실지 좀 어려우실 텐데 이제 말 그대로 요즘은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이제 각자가 코딩을 해서 만든 AI를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꿈을 적었습니다. 약간 기터브 아닌가요? 저도 꿈이 완전 많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는 수학 교사를 꿈꿨는데 과연 제가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실학, 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 학과에 오면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꿈이 뭘로 바뀌신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 한 거를 보다 보니까 VR이나 AR 쪽에 좀 더 사람의 인식이나 컴퓨터와의 관계, 휴먼 인터랙션 이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VR, AR 전문가 이쪽으로 진로를 썼습니다. 3학년 때.
자, 그러면 창체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저는 창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동아리가 일단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생기부 볼 때 약간 스스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뭘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칸에 자율 동아리 관련해서 활동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율 동아리 토론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과학 토론 동아리랑 수학 동아리랑 컴퓨터 동아리랑 이렇게 3개를 했었는데 다 되게 재밌게 했었고, 생기부 쓸 때도 약간 동아리 칸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과 동아리가 아니라 자율 동아리 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많이 써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창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우리가 생기부를 쓸 때 이제 후반 가면은 자소서를 생각하고 쓰잖아요. 자소서 3번이 봉사나 협력을 쓰라고 하는데 협력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팀플 같은 거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동아리에서 팀플을 했는데 가장 재밌게 했던 거가 이상적인 타원 회전체 뗀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 하는 애들 모으고 수학하는 애들 모으고 해가지고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막 나가서 발표하면서 어떤 뗀석기에 맞아야 아프냐, 어떻게 맞아야 아프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재밌게 해서 자소서에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팀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저도 이 친구랑 똑같이 동아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진로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따로 진로 수업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진로 활동 먼저 보시는데 이제 저는 따로 또 찾아뵈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 어필을 해서 넣은 경험도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동아리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공대 동아리 했었는데 저는 특이한 점이 이제 똑같은 동아리를 2년 동안 유지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의 목표가 이제 확고하고 완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은 멤버끼리 하다 보니까 또 팀워크도 높아지고. 저는 약간 형 말에서 되게 공감했던 게, 약간 일반고는 솔직히 선생님들이 뭘 챙겨주거나 이런 개념은 솔직히 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이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은 확실히 자기가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학교 연례 행사 있는 책자 있잖아요. 다 나누잖아요. 저는 일단 그거를 펼치고 학교에서 언제 뭘 하는지를 다 알아놨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주제라던가 아니면 행사가 뭔지를 아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진로랑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찾았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약간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약간 방화벽 프로그래밍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조사해서 보고서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줄을 뭐 많이 채우진 못했지만 억지로 가서 빌면서라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봉사활동은 한번 볼까요? 다들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좀 많이 한 편이죠. 합계를 보면 120, 20시간, 30시간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따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을 뭐 심화반이란 게 보통 존재하잖아요. 네. 저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좀 학교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주선해 줄 테니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이제 가르쳐 봐라 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그 기회를 잘 낚아채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또 저도 배우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봉사는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봉사를 거의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명목하에 봉사를 안 하지 않았나. 네, 다음으로 갈까요? 이쪽은 봉사를 어떻게? 저도 1시간씩 했는데 꾸준히 했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앞에 있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인 애들 가르치면서 복습도 할 수 있고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뭐가 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뭐 애들 가르치거나 이런 중요한 봉사만 말했는데 저는 또 1학년 때 우유 배달. 맞아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우유 배달 나름 힘들거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점심 되면 우유가 미지근해져요. 진짜 우유 배달? 애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침 일찍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런 희생적인 자세 있고 또 봉사 시간을 보면 20시간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 봉사 중요한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봉사 시간 같은 거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봉사니까 이런 다양한 봉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에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임원 활동이잖아요. 네. 각자 임원 활동한 이력은 좀 있으신지? 저는 2학년 때 부반장을 했는데요. 끝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울베다라 말고도 나름 이제 나갔다는 거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선이 더 중요하니까. 나가서 솔직히 저 포지션 하는 거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가위바위보를 자리마다 총무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투표를 나가서 의미 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장난이고 2, 3학년 때 이제 학급 반장을 맡아서 하게 됐었는데 하면서 되게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생기부를 채울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임원 활동은 꼭 한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생기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아닙니다. 저는 전형적인 고등학생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1학년 때는 정말 패기 있게 열심히 했다가 2학년 때 이제 고2병이 오면서 많이 놀기 시작하고 3학년 때 이제 입시 상담 딱 처음 하면은 다들 얼굴이 침울해지죠. 그다음부터 이제 아자를 안 빠지게 되는데 저 똑같습니다. 1학년 때는 엄청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는데 평균이 한 1.8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노는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순식간에 0.8등급 정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3학년 때 이제 선생님하고 처음 딱 상담을 하는데 되게 충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야자를 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3학년 때는 1.5 정도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요리셨네요. 네, 전형적인 V자 곡선이죠. 근데 이제 경희대 환산식으로 해서는 총 3학년 총점은 한 2.0 정도 나왔었고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이 남네요. 네.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되게 열심히 해서 1.7 정도 나왔는데 1학년 2학기 때 너무 비교과를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상위 20개인데 그거 다 나가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 관리를 못 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인강 같은 거 들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듣고 성적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네. 그러면 총 성적은 그래도 어때요? 총 성적은 2.1이었는데 그냥 비슷해요. 그냥 V자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제 성적인가요?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 자랑 조금 하자면 네, 제가 사실 입학을 할 때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때 박수 한번 치고 1등이 제 옆에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1.3등급 맞고 그때 이제 한 단계 전에 전교 2등을 했었어요. 다음 이제 이어가셨나요? 네. 다들 아시죠? 고이병 좀 세게 왔어요. 저는 이제 2학년 아니에요. 저희 2학기부터 왔거든요. 1학년 2학기. 일찍 오셨네. 왔는데 2학기는 그래도 1학년 과목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난이도가 좀 작다 보니까 약간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학년 되다 보니까 성적이 한 2.9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정말 최악의 곡선이죠. 요거예요. 3학년 1학기 이 정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호되게 당해봤는데 정신을 못 차서 이제 2학년 2학기까지도 성적이 약간 말아먹고 그나마 3학년 때 약간 커버해서 올라온 경우인데 이제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물론 낮은 분들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높으신 분들도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말이 있는데 제가 사실 바로 경희대에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딴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또 수시 안수로부터 지원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 아무도 안 땁니다. 진짜로 제가 3학년 2학기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듣고 그냥 끄적이기만 했는데 한 개 빼고 다 1등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애들이 이건 약간 재능 아닌가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 기만하시는 건가요? 성적 자체도 저도 끄적이긴 했었는데 2학기 성적을 왜 따냐 수능 공부를 그 생각 하지라고 하시는 계실 텐데 솔직히 시간별로 그렇게 안 들이셔도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하죠. 확 옵니다. 가지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재수를 할지 인생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1기 성적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볼 시간입니다. 자,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네. 괜찮더라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제 생기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과목에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 세특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일단 채우는 방법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활동을 뭔가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선 연필 잡고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게 했던 거는 확통 시간에서 통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수능 21번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각각 표본을, 그때는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기출을 딱 뽑은 다음에 몇 개 21번 정답을 쭉쭉쭉쭉 뽑아서 표본 추출해서 그걸로 데이터 결과를 내서 21번을 뭐로 찍어야 되는지 딱 결과를 낸 그 세특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해야지 자소서에도 실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욱이 형은 어떻게 채우셨는지? 일단 일단 좀 근본적인 도로 가보라서 이제 일단 세특을 적어주는 거 누구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한테는 세특을 잘 안 적어주려 하시죠. 아무래도 그쵸. 역시 이제 평소에 수업을 잘 듣고 뭐 발표를 하거나 졸작을 학생들을 잘 적어주시니까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공에 맞지 않은 뭐 이런 과목도 충분히 연계를 하면은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책을 읽고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은 이제 공학 계열의 책을 읽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그래프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에 뭐 AI 어떤 AI가 지금 몇 퍼센트 차지하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그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꿀팁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할 말이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저는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좀 창의적인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뭘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창의적이게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 창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었던 활동 같은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특별하게 이제 과제연구라는 과목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이게 또 전반이 아니라 이제 이과 특별반을 따로 만들어서 한 2반 정도 신입생 때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과목이냐면 이게 1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받고 저희가 하고 싶은 주제로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좀 그런 나름 좋은 기회를 주는 과목이었는데 또 제가 뭐 이 진로에 맞는 실험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 요즘에 또 뭐 코로나 마스크 막 생겨났는데 이제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가 이제 잘 막아줄까 미세먼지 같은 걸 이런 걸 실험하기도 했었고 또 2학년 때도 이게 똑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만의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관련된 세특을 좀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학 세특 중에 기억나는 거는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의 종류가 하나가 있어요. 최단 거리를 구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수학과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이제 재난 상황 시에 이제 학교를 도면화한 다음에 그 학교에 이제 각 노드를 정하고 그거로 최단 경로를 구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제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수학과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번엔 독서를 한번 볼 텐데 다들 하루라도 책을 한번 보시면 입에 가시가 못 드시죠? 얼마나 책을 읽으셨어요? 가시가 좀 많아요, 입에. 아, 예. 저는 네, 책을 많이는 읽은 편은 아니에요. 한 학년에 많아야 10권도 안 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절반이 소설책입니다. 교과와 관련된 책을 거의 안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도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기회가 되시면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학기에 한 8권 정도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책 있으면 그런 거 찾아보고
이만큼 읽고 넣고 해가지고 좀 많이 많이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목당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모든 과목의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두 과목 정도 해야 돼요. 각자 인상 깊었던 책이 한 권씩 있으신가요? 저 위험한 과학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밤의 공대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다른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대생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 알려준 책이었는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니까 공대생이 이런 걸 배우는 걸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오히려 이런 책이 일반적인 학문적인 책보다 이제 저의 진로를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런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재영이부터 행발에 무슨 내용이 중요한 것 같나요? 근데 행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관여할 수 있는 약간 참여도 같은 게 조금 적지 않나요? 저는 행동 특성과 관련돼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받으면은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사실 좋은 얘기만 다들 써있죠. 개근을 했으면 개근을 했다, 뭐 임원 활동을 했으면 임원 활동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만 적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생기부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따로 언급할 내용은 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유인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여기까지도 이제 자기의 공부에 대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하트 막 뿅뿅 하면서 수업 시간에 항상 눈 초롱초롱하게 하고 있으면은 다 알아서 잘 적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셨나요? 네, 맨 앞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각자의 생기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지금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고3 그리고 이제 고1, 고2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린 시간이었나 의문은 들지만 이 정도? 네, 이 정도 많았을까? 힘내시길 바라겠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아까처럼. 안녕히 계세요.